우리 요 사무실이 있는 이 상수동 홍대 앞에서 조금만 쭉 내려가면 한 1km만 내려가면 1km도 안 될 겁니다. 당인리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제시대 때인 29년에 서울의 규모가 작을 때 서울의 외곽이었죠. 그때 여기는 당인리라 불렀으니 시골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일제가 그 발전소를 그 경성 전기 주식회사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1930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 쭉 그냥 일제시대 내내 이 서울 시내에 전기를 공급해 왔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56년에 이제 12,500kW짜리 발전기를 그 2배로 늘려서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서울 인근에 전기를 공급해 오다가 이제 이 화력발전소가 이제 전력 사정이 좋아지고 그리고 원전 등이 공급이 되면서 이 발전소 노후 1, 3호기를 갖다가 폐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중화학공업정책 육성으로 공장이 많아지니까 71년에 13만 7,500kW짜리 4호기를 만들고 또 69년도에 25만 kW짜리 5호기를 갖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열병합 발전을 이렇게 한 LNG 발전소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2013년에 이 발전소를 지하로 한다면서 이제 지하에 LNG 복합 화력 발전소 1, 2호기를 갖다가 가동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완공이 되어서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동이 되었는데요. 2호기는 작년 7월에, 1호기는 작년 11월에 이제 전력 생산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초에는 2017년에 한다 했는데 한 2년쯤 연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지상에 있던 이 발전 설비는 다 폐지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4호기, 5호기를 지하에 넣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상에는 문화창작 공간을 만든다 했는데 당시 그 건물 디자인, 설계하고 관계해서 소년이 관련 있는 사람이 설계안을 내서 그렇게 바꿨다가 또 그게 무리라서 다시 돌아가고 어쩌고 하면서 돈을 수십억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손혜원이 지역구였죠. 그런데 지금 이 발전소가 사상 초유로 이제 지하 발전소인데요. LNG 발전소인데요. 그런데 각각 400메가와트짜리 용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을 합치면 한국 표준형 원전에 못 미치는 거죠. 기본 한국 표준형 원전 시설 하나가 1000만 메가와트인데 이 둘은 한 개가 각각 400만 메가와트니까 두 개 합쳐도 800만 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화력발전소로는 거대 설비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한삼희의 환경 칼럼이라는 데서 선임 논설위원 한삼희 씨가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면서 미세먼지가 이 당인리 화력발전소께 괜찮으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1일 3호기 발전소는 일찌감치 화력발전소를 없앴고요. 옛날에 석탄 뗐겠죠. 4, 5호기가 남아있다가 93년부터 연료를 LNG로 바꿨고 그래서 137만 메가와트, 250만 메가와트인데 이것도 2015, 17년에 수명이 다 돼서 문을 닫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으로 문 닫기 전부터 이 발전소의 발전을 줄이면서 아예 발전소를 없애버리고 공원이냐 아파트냐 아니면 이 발전소를 고양시로 보내서
아예 대체 발전소를 지을 거냐 뭐 그런 논란이 많다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새로 지하에 LNG를 짓기로 박원순이 지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가 밀어줘가 당선됐잖아요. 그 서울 오 시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요. 자, 그런데 2013년부터 이제 공태에 지하를 파고 LNG 발전 설비를 넣고 지상에는 공원을 이렇게 꾸미는데, 그래서 LNG 발전은 천연가스라 가지고 공해가 나오지 않는다. 매우 작다. 그래서 미세먼지, 앙상가스, 중금속 등이 석탄과는 달리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에 이걸 건설한 후에 발전하고 난 뒤에 발전 과정에서 나온 열은, 그러니까 열 복합 발전소로 해서 이 아파트 난방에도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질소 산화물이 설탄 발전보다 25%가 더 나온대요. 자, 서울 이 발전소 측은, 당인리 측은 LNG에 최신 장치를 달아서 이 질소 산화물 배치 기준이 20ppm 이하지만은 실제 배출 농도는 4에서 4.5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는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189톤이나 나오고 있는 질소 산화물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질소 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원료 물질이라는 사실이 얼마 전에 확인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이 그냥 연간으로 270톤 이하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놔서 자기들이 189톤밖에 안 나오니까 법적 규제보다 낫다는데, 그 규제를 만들 때는 몰랐던 질소 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연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당국이 2015년에 초미세먼지를 분석하면서 비로소 가스 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대기 중 화학 반응을 통해 입자 형태의 초미세먼지로 변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 생성량이 애초부터 입자 형태로 배출되는 1차 발생량의 2배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1대9로 2차 생성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유차가 질소 산화물을 많이 배출했는데도 그때는 경유를 클린 디젤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뭡니까? 경유차가 미세먼지 원료라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189톤이 얼마나 많은 거냐. 서울의 이 마포, 노원, 강남 소각장의 질소 산화물이 랭킹 1, 2, 3이래요. 전체 소각장 중에. 근데 이 세 곳을 다 합쳐도 150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 질소 산화물 조작을 했다고 문제가 된 게 폭스바겐 차입니다. 기억나시죠? 미국서도 난리나고 한국서도 난리나가 차 다 못 팔았잖아요. 그런데 2016년 경유乘用차 20차종에 대해 실제 주행시험을 한 결과 킬로미터 갈 때 0.48g 나왔대요. 그래서 이 차의 주행거리를 한 대당 연간 15,000원으로 잡았을 때 대당 7.2km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소 하나가 그때 욕먹은 경유차에 26,000대 분이고, 이후에 이제 경유차 배출 기준이 10분의 1 이하로 훅 떨어졌어요. 0.049g으로. 그러면 경유차에 25만 대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로 따지면 210만 대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 발전소 하나가요. 1조 1,000억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이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발전소에서 엄청난 초미세먼지 연료를 갖다가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화력발전소를 제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5년 이상 전에 몇 차례 글을 썼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지하에
한강변의 지하에다가 30m를 파서 이 발전소를 넣고 LNG 그러니까 발전기를 넣고 그 위를 1m 두께를 데크를 덮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많은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일단 한강변에 30m를 지하로 파게 되면 거기에 방수 문제가 등장을 해서 어느 순간에 침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대형 발전 시설을 400메가와트나 되는 거를 이걸 덮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서 열이 올라와서 그 열 때문에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는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어요. 왜 발전소에서 이 지하로 파가지고 숨겨놓지 않았겠느냐, 다른 데는. 그거는 발전소라는 부분에서 핵심은 열이 날 수밖에 없고 또 환경오염 물질을 그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부분에 굴뚝을 높여야 되고 또 발전소라는 것은 이 냉각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하에 넣지 않고 지상이나 또 발전소의 각종 이 연료를 조달하기 쉬운 부분의 바닷가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에다가 이런 큰 규모의 LNG 발전소를 넣었을 때 그것이 지금 지하에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근처가 공원이 되고 위에 있는 시설은 문화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연히 저 발전소 위에 부분을 공원으로 아직 활용을 한다, 문화시설로 한다 소리 제가 근처 살지만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이 지금 한강변에 지하를 30m 파서 그 안에 거대한 발전 시설을 넣었다라는 부분이 그게 지하로 파게 되면 바로 강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강 수심보다 더 밑으로 팠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거기서 지금 물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 초기니까 저 별 문제가 없지만은 어떤 방수 시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당시에 국제적인 이런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들으니 거의 미군의 잠수함 기지나 지하 기지에 쓰는 특수한 방수를 하지 않으면 저기에 지금 물이 안 스며들 수가 없다. 근데 특수한 걸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건데 저 공사비를 보니 그런 특수한 방수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게 지하에다가 저렇게 400메가와트짜리 LNG 발전기를 2대 넣었을 때 저기서 나오는 열이 그걸 어떤 형태로든 안전장치를 하겠지만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엄청난 폭발력은 아마 서울 시내 다 날아갈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또 대도시, 인구 1000만의 대도시 한복판에 저런 발전소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존의 발전소 모양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였는데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문화시설로 한다면서 지하에 굳이 발전소를 집어넣어서 강 옆에 저걸 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그 여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경유차, 환경오염 경유차의 25만 대 분량, 일반 휘발유차의 210만 대 분량의 지금 이제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를 갖다가 양산하는 시설을 지금 저기에 돈을 갖다가 1조하고도 훨씬 더 들여서 만들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원순하고 합의해서 저걸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저 발전소를 굳이 하려면 지상에 하고 아니면 도심에서는 빼서 일산으로 뺐어야죠. 근데 저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뭐 북한과의 앞으로 전력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도 있다. 별의별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명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전면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 누구도 안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4, 5년 전부터 몇 번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탈원전 바람에 지금 월성 2, 3, 4, 5기 원전이 폐연료봉이 포화가 돼가. 그러니까 원전 발전소에는 연료봉이 있죠. 그게 지금 쓰고 나면 나오는 게 이 계속 쌓이는데 처음에는 수조에 식으면 또 건식 보관을 하는데 그게 포화되어서 지금 연료봉 보관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가지고 지금 아예 원전을 지금 증축 허가를 안 해줬어. 연료봉 보관 시설 증축 허가를 안 해줘서 원전을 세워야 될 상황까지 왔다. 폐연료봉 저장 시설 짓는데 19개월, 이제 시작에도 늦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권은요, 쉬운 길을 어렵게 가고 또 꼬아서 가고 아마 발전이 이 정권이 저지른 우스운 짓거리의 핵심들을 다 폭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